all about 법 함께합니다. 지난 시간에 저희가 변호사 선임하는 법, 변호사 선임할 때 좀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저희가 심도 있게 알아보았는데요.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이 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. 변호사마다 어떤 전문적인 분야가 있는지, 왜 우리가 뭐 교통 전문 변호사다, 뭐 이혼 전문 변호사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 그 전문에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변호사님, 많은 분들이 이제 일반 변호사들이 뭔가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야가 따로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것 같은데 네네. 변호사님께서는 또 어떤 분야를 좀 많이 다루시게 계신가요? 네, 그게 이제 계속해서 좀 변화하고 있는데요. 저는 이제 처음에 이혼 쪽을 많이 하다가 요즘에는 특히 이제 성범죄 쪽 또 피해자들 대리한 사건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, 특히 이제 스토킹 처벌법이 이제 작년에 발효가 되면서 성범죄와 많은 연관이 있는 스토킹 처벌, 이 스토킹 범죄에 관련한 또 문제들을 좀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변호사님, 네, 기본적으로 두루두루 여러 사건들을 하시지만 뭐 이혼 쪽도 많이 하셨고 성범죄, 특히 요즘은 스토킹 처벌법 관련된 그런 사건들 많이 다루고 네. 계시군요. 그렇다면 변호사님, 내가 뭐 이런 사건을 많이 한다. 내가 교통사고 사건을 많이 한다. 내가 이혼 사건을 많이 한다. 그럼 자연스럽게 전문이라는 타이틀을 획득하게 되는 건가요? 요거는 좀 이제 말이 나온 김에 자세히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, 일단 대한변협에서 특정 이제 분야들이 있습니다. 아직 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뭐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대한변협에서 뭐 이걸 구체적으로 분야로 나눠 있진 않고요. 근데 뭐 이혼이나 아니면 가사 또 뭐 형사법 이런 부분은 그 대한변협에서 전문 변호사 제도라고 해갖고 이제 특정 이제 사건 해결 건수, 그 다음에 이제 얼마간 교육을 이수한 그런 거를 종합을 해서 판단을 한 다음에 이제 전문 변호사 인증을 해주는 거죠.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원칙적으로 사실 전문이라는 단어를 앞에 쓸 수 있는 겁니다. 그 변협에서 이제 나누고 있는 그 분야들에 대해서는 그때부터 이제 전문이라는 분야를 공식적으로 쓸 수가 있고, 사실 이 전문 분야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한변협에서는 원칙적으로 이걸 쓰지 못하게 하고, 이런 경우에는 뭐 전담이든지 조금 전문하고는 좀 다른 용어를 쓰게 돼 있고요. 근데 그렇지 않은 분야들, 뭐 대한변협에서 따로 이제 세부적으로 나누지 않은 분야들,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본인이 좀 이 분야의 경험이 많다 그러면 사실 뭐 전문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도 크게 뭐 무방은 하지만, 현재는 약간 좀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변협에서 관리를 하는 분야는 어떤 특정 기준이 적용이 돼야 이제 전문이라는 타이틀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. 그렇지 않은 분야는 이제 변호사님들께서 판단을 하셔서 본인이 이쪽에 좀 특화가 돼 있다, 그렇다면 전문이라는 타이틀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럼 덧붙여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 전문 변호사 이런 타이틀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네. 인증을 받으신 분만 쓸 수 있는 거고요. 좀 이제 광고할 때 요즘 좀 자유롭게 변호사들이 광고를 열어둔다는 취지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이 아니라 이제 그냥 전문이라는 단어는 좀 네.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좀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런 궁금증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주로 형사 사건을 담당한다. 특히 뭐 사기 쪽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변호사님 같은데 나는 이혼 사건을 맡기려고 찾아간 것인데 사기 사건 많이 다루는 변호사라고 하면 이혼 사건 맡겨도 되는 거냐? 이런 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나요? 네, 이 부분도 저번 시간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, 그 변호사 자격증에 대한 이제 원칙적인 의미는 이번 판례 내용인데, 그 종합적인 법률 해석 능력을 가진 이제 자격증이라고 보통 알고 계시면 됩니다. 그래서 특정 분야, 예를 들어 뭐 일반 이제 뭐 예를 조금 들기가 좀 미묘하긴 한데, 뭐 변리사면 약간 특허법 쪽이겠죠. 근데 이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모든 법을 다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. 이게 이제 변호사 자격증의 제일 원칙적인 의미이기 때문에, 사실 뭐 다른 분야, 어떤 분야든 변호사가 조금 또 리서치를 해서 진행한다고 하면 사실 무방합니다. 다만 그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, 아무래도 변호사가 자기 그쪽을 좀 많이 했고 자신이 있으니까, 예를 들어 사기 쪽이면 전 사기 쪽을 많이 합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지만, 뭐 특정 분야를 꼭 하는 변호사라고 해서 다른 분야를 못한다, 이런 건 없으니까요. 그것보다는 개별적으로 한번 변호사랑 상담을 해보시고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어쨌든 좀 상담을 좀 나눠보시면 이 변호사가 내 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뭐 경험이 있다던가 충분히 끌어나갈 역량이 된다는가 이런 부분은 좀 상담을 하다 보면은 네네. 이제 의뢰인께서도 느낌이 오실 것 같아요. 그렇다면은 변호사님, 특히 저희가 남성 변호사, 여성 변호사가 하는 일이 나눠져 있는 건 절대 아니지만 아무래도 의뢰인 입장에서는 뭐 여성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싶은 케이스도 있고 이런
사건은 남성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다. 이런 케이스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성범죄 피해를 겪은 여성 피해자인 경우에는 뭐 여성 변호사를 좀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? 그렇지 않습니다. 이거는 제가 많이 하고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네. 싶은데 아무래도 이제 성범죄 피해자분들은 이제 가해자 물론 피해자가 거의 다 여성분들이죠. 물론 남성도 있습니다. 그렇죠. 있는데 거의 다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그 가해자 쪽, 그러니까 남성분들을 가해자를 상대를 해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말씀도 좀 뭐 함부로 드리긴 좀 뭐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좀 강하게 이제 상대방을 좀 상대를 해줘야 되는 그런 거를 좀 원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남녀 변호사의 구분 없이 뭐 저 남자 변호사도 얼마든지 조금 약간 더 제가 보기엔 선호하는 경향도 많이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여성 변호사분들하고 이 얘기를 좀 나눠 보면 아무래도 성범죄 피해자들이 이제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많이 공감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좀 부담스러우신 부분도 있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딱히 뭐 남녀 변호사가 나뉘는 건 아니고 남성 변호사분들도 이제 성범죄 피해자를 많이 대리한다. 이 점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좋은 지적해 주신 네. 것 같아요. 사실 남자 변호사나 여자 변호사가 뭐 어떤 사건을 더 많이 한다, 요즘 뭐 어떤 사건을 좀 더 잘한다 이런 부분은 전혀 네, 무의미할 것 그쵸. 같아요. 네, 네. 개별 사건별로 이제 상담을 해 보시면서 나에게 맞는 변호사를 찾아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 변호사님. 제가 계속 맞는 변호사를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참 어려운 내용이잖아요. 맞습니다. 네. 나에게 잘 맞는 어떤 그런 변호사를 찾는 방법, 상담을 이어가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? 네. 아무래도 뭐 기본적으로 다 이제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니까 어떤 능력이나 이런 부분, 법을 다루는 이런 능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볼 때는 크게 뭐 많은 차이가 없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. 오히려 그것보다 직접 좀 상담을 해보시면 이제 그 사건을 얼마나 좀 공감하고 우리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좀 정확하게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이런 공감 능력 이런 게 이제 변호사한테는 좀 또 더 중요한 어떤 능력이 필요한 능력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한번 변호사하고 어떤 펌들은 뭐 이제 뭐 사무장님들하고 상담을 하는 경우도 덜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직접 이제 그 담당 변호사님하고 얘기를 좀 많이 나눠 보시고 이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하고 계시고 또 공감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까지도 좀 이제 판단을 해보시고 변호사를 결정하신다면 아무래도 좀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변호사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. 왜 우리가 물건을 산다거나 뭐 여행지를 고른다거나 할 때 정말 많이 리서치를 하고 심사숙고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. 나에게 중요한 일생일대 사건을 맡기는 일인 만큼 여러 변호사님이랑 상담도 해보시면서 나에게 맞는 그런 변호사님을 찾아가는 과정을 꼭 거치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지금까지 베테랑 변호사와 알아보는 법률 팁 All About 법 함께 했습니다.